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9월 연휴 전 마지막 금요일 21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강하게 움직이는데 수급은 외국인들 요즘 선물 가지고 많게는 5천 계약, 오늘은 한 1,000 계약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 파동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종목군 움직임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이제 다음쯤이야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도 부각될 수 있고, 중요한 건 물론 실적도 있고 윈도우 드레싱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남북 경협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중심축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6개월, 7개월 동안 시장의 변동성 부분들이 나올 때도 우리나라의 외풍 부분들을 막아줄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좀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그 작은 변동폭 부분들을 만들지 않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은 얕게 그리고 상승은 강하게 나오면서 움직이는 듯 하다가 안 움직이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하나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다시 오늘 11% 급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현대 상사도 7%, 현대 로템도 거의 7%, 쌍용양해도 6%대, 대우건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5에서 6% 이상의 상승 부분들을 보이면서 다 뭡니까? 남북경협 부분들이 됐을 때 그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이죠.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추석 명절 때도 이제 주변 지인들 만나서 얘기를 좀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려지지 않은 그림 중에 하나죠. 남과 북. 최근에 이제 2박 3일 북한 다녀왔던 그 대사 중에 지난번에 제가 관상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것,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이번에 그 북한의 그 여러 가지 회담 부분도 있었고 연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줄이 저는 상당히 뇌리에 강하게 들어왔던 게 5,000년을 함께한 결의인데 잠시 70년만 헤어졌을 뿐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한 줄 문구로 정리한다고 하면 5,000년과 70년. 근데 그 70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잠깐 눌림목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들의 뇌리 속에는 남과 북이라는 게 지리학적으로 머릿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매체라는 게 확실히 각인돼 있고, 이 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득권 부분들을 가져가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많죠. 계속 뭡니까? 회방 놓는다 할까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회방 놓는 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은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또 신고가가 나오는 것처럼 5,000년을 헤어져서 70년을 다시 5,000년 동안 같이 했다가 70년을 헤어지다 보니까 다시 앞으로 1,000년, 2,000년을 만들어가기는 많은 저항 부분들이 있겠죠. 신고가를 나올 때도 많은 저항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추세 부분에서는 이미 정배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배열이 진행되면서 이 확장 파동, 확산 속도 부분들이 기존의 주도주군이 만약 1군이었다면 2군, 3군까지 지금 모두 스탠바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장보고의 이슈원트 쪽에 대형주 쪽, 그 다음에 장보고 대형주 가지고 계시면 그 종목군들이 2순위, 3순위 종목군이에요. 다음 주도주 파동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일으키고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오늘 한 5% 전후까지 2에서 한 5%까지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죠.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기존의 주도주군에서 확장이 된다, 확산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이 기존 주도주들 거기에 조금 확장되면 한국가스공사도 들어가고, 섹터가 워낙 다방면의 지금 그러니까 분야 자체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거기에 전선,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거의 우리나라의 전체 섹터하고 다 연관성 부분들을 가질 수 있어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에 우리가 작년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분에서 올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이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순환매 파동을 돌면서 종목군 섹터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대입 부분들이 공식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섹터 자체가 어느 특정한 A라는 종목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워낙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그 제재 부분들이 풀어진다든가 경제 협력 부분들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군들의 그 폭 자체가 상당히 두툼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되고 있습니다. 움직임 부분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 종목군들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적립식 투자로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기본 정보점 수준까지는 그냥 끌고 가시면, 그래서 거래가 터졌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코스닥과 코스피 부분들, 이번에 하락 부분들 나왔을 때 거래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 물론 돈이 있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자금 여유가 있었을 경우에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죠. 대형주군이든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반등 나왔다 해서 움츠릴 필요 없어요. 전혀 놀랄 필요도 없고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 달 이어서 이제 다음 주도 이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10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미국의 어떤 회담 부분 진행 이후에 아마 그 북미 정상회담의 날 일정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10월 초가 가장 유력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이런 그림 구도 부분이 나왔어요. 어제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장 끝나고 아베의 3선임 부분들 얘기를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일본 배상금 관련, 전쟁 배상금 관련된 부분이 북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뭘 계속 봐야 되냐면, 돈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어떻게 이 묶여져 있는 매듭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매듭으로 묶어 있는 경제 제재라는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요걸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관심권이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순위, 2순위, 3순위 종목군들의 각도 자체가 만약에 지금 30도, 40도였다면, 30도, 20도, 20에서 30도 정도의 각도였다면, 그 돈의 움직임이, 돈에 들어오는 속도, 그 다음에 방향성, 여기에 모멘텀 부분도 어떻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20도, 30도, 40도, 50도, 45도 각도 부분들로 세우면서 각도 자체를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 부분들 나왔다 해서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럴 자리 아니에요. 그대로 비중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 매수 부분들까지, 아니면 추가 자금 부분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월급 타오면 술 한잔 드실 거, 가족들하고 회식하실 거, 그거 절반 정도 세이브 해가지고 한 주, 10주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장보고 스타일이 그렇죠. 시장 시대 흐름 부분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배에 있는 섹터 부분들의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을 적립식으로 사두고 그냥 추세 부분들 따라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이 흐름이 한 달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글로벌 매크로 지표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말씀드린 게, 달러가 96에서 94선 깨졌죠, 오늘 아침에. 그리고 달러의 가격 부분들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보시면 이제 다음 주 FMC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우리 원화도 지금 강세죠. 원화 강세 지금 11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더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1100원대 깰 수도 있어요. 1100원대 아니라 1050원대 깰 수 있었다는 거 그대로 유지해,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 사이에 잠깐 소음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소음 자체에서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 변동사항이 없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될 경우에 1050원도 깨질 가능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넌센스입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무역 관세 부분들이 지금 2천억 달러가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S&P하고 다우지수가 신고가 나왔죠. 금융주 랠리가 나왔어요. 다음 주에 금리 인상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금리 인상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되고 신흥국들은 더 깽깽깽깽 한다고 우리가 고정관념적, 고정공식적으로 메워놓고 있는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상승한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오늘 장 마감되는 시점에 상해종합지수가 또 2% 이상, 2.5% 급등이 나왔고, 홍콩도 2% 급등이 나왔어요. 아주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글로벌 자금들이 FMC 회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2천억 달러 관세부가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왜? 향후에 신흥국의 위기감의 조성보다는 이제까지 위기감 조성 부분들로 9개월 동안 나의 심리 부분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의 심리 부분들을 흔들어 놓고 국채 발행 부분들을 열심히 발행하고 있죠. 그 시점에서 악화의 관점보다는 해결의 관점 부분들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니까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2% 급등이 나오는 거고 홍콩도 2%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 와중에 금융주들 랠리까지 나오죠. 신흥국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예비 신호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면 금융주의 반등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금융주의 랠리가 나오고 있죠. 오늘 중국의 공상은행 거의 5%, 초상은행 4%, 평안보험이 4%, 초상은행이 6%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불안심리 좀 커지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막상 그 부분에 글로벌 자금, 그 다음에 국내 수급, 종목군들의 상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반대로 반응 부분들 하고 있죠. 내가 보는 관점하고 시장의 수급, 돈을 움직이는 주체하고는 다른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을 탈 것인가, 라인을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 부분들이 큰 편차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확장 모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죠. 지방에 내려가시면 아마 많으실 거라 보는데 4월 달에 제가 특집 방송 1부, 2부, 3부 부분들 해서 남북 경협과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거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죠. 4월 달에 있었을 정상회담 전후로 인해서 독일 통일 사례에서 어떤 주도주 부분들이 움직였는가 3회 특집 부분들로 제가 4월 달 방송 녹음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한 번씩 4월 달에 올린 내용이란 걸 감안하시면서 독일이 어떤 내용 부분도 있는가, 독일의 사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투영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비교 분석 부분들을 하면서 다음에 차기 주도들, 여기서 차기 주도주는 기본 50에서 100% 이상이에요. 대형주든 시가총액이 3조 원 어떤 10조 원 어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면 되죠. 왜? 더 큰 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달에 올려드렸던 방송을 1부, 2부, 3부 동영상 파일로 다시 하나씩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 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작은 흐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큰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시나리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나리오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확장도 시켰다가 축소시키다 보면 여러분들 시장 보는 눈자체도 같이 밸런스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 후반에 다음 전략 부분들 그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고 하고 방송 녹화 부분들을 동영상 잘 올려드릴 테니까 독일의 사례와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접점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 주도주 파동 부분에서 30% 50%의 수익 부분들을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미 정립 부분들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보고하고 이시원터에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움직일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대로 계시고 추가적인 자금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문의 부분들을 주셔도 됩니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하죠. 오늘 한 줄 정리 부분, 연휴의 시작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2% 이상 급등이 최근에 여러분들 구리 가격의 반등 부분들이 저점이 찍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구리 가격 그래서 2.5선에서 2.7선까지,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바닥 찍었다는 얘기를 드렸죠. 매크로 부분에서 이 부분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얘기 드렸어요. 두 가지가 다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3000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일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가위 때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많은 얘기 나누시면서 통일에 진행될지 안 될지 보다 이런 돈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 부분들을 확장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즐거운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